안녕하세요. 헤아림한의원 수원점 고영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불안장애의 예후 그리고 불안장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안장애 환자들은 불안장애 증상으로 인한 혼자만의 괴로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회생활도 어려워지면서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점차 고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우울감과 상실감까지 발생해서 우울증, 불면증 이런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상태는 또다시 불안장애 증상들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불안장애 증상 몇 가지로 시작했지만 점차 시간이 흘러서 병력 기간이 길어지게 될 경우 사회공포증, 대인기피증, 우울증, 불면증 등의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까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불안장애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불안장애는 사회공포증을 포함해서 2차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들을 발병시킬 수 있어 만성화된 경우에 치료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요구됩니다. 내 몸에서 불안장애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고 불안장애 치료와 관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불안장애 환자들이 관리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스트레스, 식이요법, 수면 습관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아로마 테라피를 사용하거나 차 마시기, 자연의 소리 듣기 등 자기의 감각에 집중해 보거나 유산소 운동,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심호흡하기, 요가나 명상 등과 같이 몸과 마음의 긴장을 직접적으로 풀기 위한 방법들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이요법입니다. 커피나 초콜릿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 과도한 당분이 함유된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고,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술이나 담배는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수면 리듬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배 내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서 뇌를 흥분 상태에 놓이게 하고 불안장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게 돼서 가급적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로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수면을 하면서 회복을 하고 자율신경을 조절합니다. 잠을 깊이 들지 못할 경우 혹은 시간이 지나치게 짧게 자는 경우에 몸은 밸런스가 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깊이 잘 수 있도록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규칙적으로 충분히 잠이 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안장애 환자분들이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호흡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데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평소 어떻게 호흡하느냐가 불안장애 증상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반대되는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 긴급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숨쉬고 있을까요? 이때 나는 불규칙적이고 매우 짧은 가슴까지만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흉식 호흡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기가 새근새근 편히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아기는 어떻게 호흡하고 있을까요? 아기는 규칙적으로 배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충분히 숨을 내쉬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흡은 짧게 들이마시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반대로 숨을 천천히 내쉬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작용해서 나를 이완시키게 됩니다. 불안장애 환자분들이 호흡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숨을 짧고 빠르게 쉬거나 내뱉는 호흡보다는 들이마시는 호흡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따라서 숨을 들이쉴 때는 크게 들이쉬도록 하고 숨을 내쉴 때는 천천히 길게 규칙적으로 내뱉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호흡 시 가슴이 움직이기보다는 가능한 배가 움직이도록 복식 호흡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불안장애 환자들 중 불안감을 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결과 불안장애 환자들 중에 알코올 중독증을 함께 겪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의 영향으로 몸의 긴장이 풀리고 이완되어 순간적으로 불안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 깰 무렵에는 더 강한 공포와 불안감, 그리고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셔서 불안장애 증상이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일시적
단기적인 효과일 뿐 결과적으로는 더욱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길게 보았을 때는 몸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불안장애라는 늪에서 더욱 빠져나오기 힘들게 만듭니다. 체내에서는 가바라고 불리는 뇌활동을 억제하고 흥분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가바는 가바 수용체라고 불리는 수용체에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 가바를 대신해서 가바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이 바로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가바 수용체에 알코올이 결합을 해서 순간적으로는 불안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인체에서는 가바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바 생성을 줄이게 됩니다. 결국 술이 깬 이후에는 부족해진 가바로 인해서 불안감이 더욱 증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체는 질병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체 시스템을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조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절력이 좋은 사람은 인체 외부 환경 변화에도 인체의 조건을 동일한 상태로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절력이 충분하다는 것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 역할을 충분히 해서 인체가 정상적인 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조절 능력이 충분한 상태를 건강한 인체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균형이 깨진 인체는 조절력 역시 저하되어서 인체 시스템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조절력이 깨져버린 망가진 인체는 다양한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질환이 신경정신 계통으로 발생하는 것이 불안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안장애를 근원적 차원에서 치료를 하려면 뇌신경 전달 물질만을 약물로 조절할 것이 아니라 뇌신경계를 안정시키면서 인체 시스템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인체의 조절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의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병을 가진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불안장애는 현대시대의 가장 흔한 신경정신 질환 중 하나이고,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평생 살면서 한 가지 이상의 불안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안장애는 현대시대에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되었기 때문에 불안장애 증상이 보인다고 해서 스스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의지와 멘탈이 약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불안장애는 다양한 신체 기저요인들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의 상태이므로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치료와 관리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조기에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면 불안장애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